자, 지필고사 시험을 치르기 전에 총정리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교과서 56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자, 56페이지에 이제는 1920년대로 들어와서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제가 어떻게 식민 통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서요. 자, 이제 일제의 방식이 식민 방식이 바뀝니다. 자,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해주는 척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총독부의 총독도 문관이 될 수 있게 하기도 하였고요. 또 헌병경찰 제도를 보통경찰 제도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언론을 통제했었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이 한국인이 간행하는 신문도 어느 정도 출판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만 그저 부드럽게 대하는 척 했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여전히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들어 있었고요. 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시켜서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일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정책을 회유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1920년대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더욱더 많이 수탈하려고 이런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농사법도 개량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쌀을 많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던 거는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쌀들은 다 일본으로 빼앗기고 우리 국내의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산한 쌀은 먹지도 못하고 저기 만주 지역에서 들여온 싸구려 잡곡으로 겨우겨우 배고픔만 달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쌀을 증산하는 데 들어갔었던 저수지 건설 비용이라든지 비료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농민들에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힘들어졌겠죠. 우리 땅에서 나는 쌀은 거의 먹어보지도 못하고 일본에 다 빼앗기고 우리는 겨우겨우 그냥 배만 채우면서 굶주림만 겨우 면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고픔에 허덕이는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또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맞서서 우리는 실력 양성,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실력 양성 운동들을 펼쳤는데요.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의 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었죠. 그리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모금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운동들은 다 일제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 국민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게 바로 계몽 운동이에요. 자, 일제는 우리 식민지 우리 한국인들이 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미나 정책을 교육을 했습니다. 우미나라는 거는 그냥 최소한의 뭐 글을 읽고 쓰고 뭐 기본적인 세마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곱셈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준 높은 수업은 듣지 못하였어요. 그런 실용 교육만 시켰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문맹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못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우리 백성들이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민족의 사명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맹 퇴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나 서당들, 야학을 세워서 글과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부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요. 자, 이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 이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거는 러시아 말이에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민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농촌의 한글을 보급하고 이런 계몽운동 하는 거, 생활 개선을 위한 계몽운동 활동을 전개하는 거, 이게 바로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60페이지부터 쭉 63쪽까지 쭉 건너뛴 다음에 64페이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64페이지에 보면 민족운동이 나와요. 우리가 국외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어떠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봉오동 전투 얘기도 나오고요. 청산리 대첩 얘기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무장투쟁을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국내외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6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6쪽으로 오시면 자, 이제 1930년대 드디어 이제 193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자, 식민지 정책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 맞습니다. 바로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또 한 번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방식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대공황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자 자, 식민지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주 지역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자, 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던 이 사건이 바로 만주 사변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는 일본이 이 조선 땅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까지 진출을 하려고 중국까지 식민지로 먹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었는데요. 자,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병참 기지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거를 다 수탈해가는 그런 병참 기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37년이 되어서는 일본이 중국과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필요했겠죠. 그거를 마음대로 막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뺏어갔냐 하면은 온갖 뭐 귀금속이라든지 뭐 목재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녹그릇, 수저 이런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 가지고 그걸 녹여서 무기 만드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이 조선 땅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탈탈탈 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또한
사람들도 많이 이 전쟁에 내보내집니다. 자, 먼저 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연병이나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끌려갑니다.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보내집니다. 또한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이 징용령을 공포해서 군수공장이나 광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제는 완전히 전쟁에 미쳐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이 태평양 전쟁은 바로 미국과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자, 이 미국은 이때 당시에도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미국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그런 수탈,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군수공장으로 끌고 가서 여자들의 노동력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들을 많이 우리에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자, 170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본에 맞서 싸우셨는데요. 자, 그 많은 희생자들, 그 많은 숭고한 우리의 순국 선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몇 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제 집단하고 나타났던 지도자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셨습니다. 자, 이 한인애국단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한인애국당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특히나 이 이봉창 선생님은 일본 도쿄의 일항 행차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의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선생님은 자, 일본군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일본의 군인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인 애국단 활동을 보면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쪽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72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72쪽에, 자, 1930년대는, 자, 일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정신, 이 정체성, 민족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세뇌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자, 침략 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 정책이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자, 이 황국 신민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황국
즉 일본의 신민이라고 하는 거는 천황, 그 일본에서 자신들이 그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천황의 신하된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네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 천황의 신하가 되는 백성이야. 그러므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돼. 우리 일왕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 그게 바로 한국 식민화 정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하였고요. 자, 신사에 참배한다라는 거는 뭐냐? 신사는 바로 그 일본이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절하면서 절하는 그런 행위하는 거를 신사참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한 매일매일 학교에서 한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 너네는 완전히 우리 일본의 백성이다. 일왕의 우리 천황의 신하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그렇게 주입하면서 세뇌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원래 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허황된 논리를 가르쳤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일선동조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일본과 조선은 같은 동자에 조상조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한민족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논리를 막 가르쳤어요. 왜냐? 그래야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저항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동조론 이거를 막 주입하면서 우리 원래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 일본에 완전히 흡수 통합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식민사관을 심었습니다.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이 사관이라는 말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을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 원래 조선인들은 원래 이렇게 나약하고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너네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게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해. 그리고 너네는 우리에게 흡수 통합되는 것이 당연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역사적 관점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선동조론, 식민사관을 주입하면서 한국인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한글로 발간되는 신문들을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창씨 개명을 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 우리의 민족 정신, 정체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식민사관을 자꾸 주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3쪽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글, 한글,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한글을 수호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시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날 한글날의 시초가 되는 각야날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선어 연구회가 더욱더 이제 발전되어서 조선어 학회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자,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보급 운동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등과 같은 우리의 한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는 역사 학자들도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그에 맞서 싸우면서 자, 일본인은 자, 한민족과 그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이 일선 동존을 주장하면서 한국인의 저항 의식을 없애려고 했다 그랬죠. 자, 이에 맞서서 자,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박은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역사학자들께서는 자,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정립하셨습니다. 이 민족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민사관과 정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었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민족주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민족주의 역사관을 정립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요, 이상화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김소월 선생님,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 윤동주 선생님, 자, 이런 문학가 선생님들께서는 자, 저항 의지를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일본에게 저항하면서 이런 문학가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에게 굉장히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고초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이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또한 이때 당시에는 이제 20세기이기 때문에 서양으로부터 많은 서양식의 그런 문화생활, 문화활동도 예술활동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토어레라고 하는 이 연극단에서는 민족운동, 연극을 통한 민족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영화라는 장르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은규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자, 영화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셔서 최초로 개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2단원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